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노후된 창원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필지 분할을 놓고 이견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2,300여 개가 밀집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공장은 많지만 근로자 편의시설은 물론 대중교통도 부족합니다. 간단한 물건을 구입하려 해도 멀리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공장 단지밖에 없으니까 사무용품을 사든지 이렇게 은행 업무를 보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좀 힘들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존 공장에다 근로자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장터를 나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지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고도화 사업에서 민간 대행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필지 분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지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대기업마저 땅을 분할해 판매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 중심으로 창원 공단이 재편돼 산업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떠나고 중소기업만 남았을 때는 생산액이나 그것이 모든 것이 저하돼가지고 아주 낙후산단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필지 분할을 꼭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산단 구조 고도화의 핵심 사업은 연구개발 인력, 인프라 구축과 함께 근로자 복지 문화시설 확충. 산업단지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해법 찾기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신축 아파트 털을 닦는 공사로 인해 바로 옆 아파트에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5층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층 바로 앞마당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30cm 길이의 막대기가 땅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집안 곳곳이 갈라지면서 틈이 생겼습니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밑에 흙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호벽이라든지 파이를 박아서 흙을 안 빠져나오도록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오는 2018년 완공 목표로 지하 2층에 지상 25층 규모로 824가구가 입주할 신축 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으로 쓸 8m 깊이의 터파기 공사. 주민들은 집안이 부실해 철근 소재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기존 건물에 개척기를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전문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김해 씨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구조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김해 씨는 전문 업체의 안전 진단을 의뢰해 경사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 해고자 12명이 해고된 지 5년 만에 복직합니다. 대림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12명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기간 밀린 61개월치 임금은 양측이 복직 전까지 교섭을 통해 해결하거나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인 AI와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부산에서도 긴장 속에 출입 통제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 도래지엔 방문객들이 크게 줄어 적막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 입구에서 소독을 거친 차량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철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탐조대로 가는 길은 출입이 아예 통제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AI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맘때면 활발히 진행되던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이어 올 겨울도 AI의 여파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대체 프로그램을 찾는 등 고심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만들기 프로그램과 외곽 지역에서 하는 낙동강 하구 답사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구 인근 닭사육 농가에서도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 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만 5건. 부산에서는 아직 AI 의심 신고가 없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AI가 발생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가를 돌면서 매일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을 가동 중인 부산시는 농가 주변 소독과 함께 가축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간 상황이고요. 지금 일부 지역 찬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각 창원은 영하 3.2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7도가량 뚝 떨어져 있고요. 거창은 바람은 좀 잠잠한데 기온은 영하 9.9도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른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춥고 일교차 큰 데다 대기까지 건조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실내 습도도 잘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경남 지역의 하늘은 맑은 상태고요. 공기까지 깨끗한 상황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또 대기가 계속 건조합니다. 양산과 김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오늘도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도에서 최고 5도가량 뚝 떨어져 있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어제보다 최고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에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가면서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의령군이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이용자를 위해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도 전화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밀양시가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제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확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대구가 많이 잡히는 삼동면 물건과 은점 해역에 대구 수정란 300만 개를 방류했습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펴니다. 경남 지역에서 새해 첫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식회사 신대양 박종춘 대표가 1억 원의 성금을 기부 약정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48번째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경남 아너소사이어티는 지난해 역대 최다 인원인 14명이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48명이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실시됩니다. 오는 13일엔 경부, 경전, 충북, 경북선이, 14일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의 승차권이 판매되며 코레일 홈페이지에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경남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남 29개 지역 아동센터를 거점으로 시범 도입되는 건강주치의는 취약계층 아동의 질병 예방과 치료, 상담을 하며 운동과 영양 섭취, 금연 교육 등을 맡게 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현재 매달 체지방과 빈혈 검사 등을 확인하는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